아이디어.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차를 탈 때,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 잠자려고 누워있을 때 등이다. 그럴 땐 바로 수첩을 꺼내 아이디어를 붙잡아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영영 놓쳐버리기 쉽다. 나는 아이디어 노트를 하나 만들어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둔다. 대부분은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나 내 머릿속 아이디어 공장은 바쁘게 돌아간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회사든 개인이든 큰 성공은 모두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돈은 어디서든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10억 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당신의 수입이 회사나 시장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수입을 높이려면 이 5가지 중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잘 살펴보자.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라. 여기서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은 인지도란 사실을 꼭 명심해라. 당신이 지속적으로 이 수입 기반들을 개선하면 1년 안에 최소한 20%, 어쩌면 100%까지도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른 소득원에도 눈을 돌려라.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힘은 에너지들이 결합할 때 생기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놓쳐서도 안 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하다. 목표하는 일정 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은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냥 차분히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일단 한 분야에서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면 당신은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다.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선 당신 삶에 스며드는 돈은 모두 당신의 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실험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자. 그 안에서 빨간색 물건을 10개만 찾아봐라. 10개를 찾았는가? 좋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감아라. 그리고 파란색 물건 6개만 말해보자. 우리는 오직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큰 돈을 벌 기회는 어쩌면 현재 우리의 활동 영역 바깥에 있는지도 모른다. 4가지 소득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시장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돈을 받는다. 이때 가치는 다음 4가지다. 상품, 서비스, 지식, 아이디어. 이 가운데 당신은 어떤 가치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지식을 상품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돈이 될까? 당신은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가? 당신 삶에 스며드는 돈은 모두 당신의 수입이 된다는 말을 잘 음미해보자. 누가 아직 당신에게 줄 돈을 갖고 있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팔 수 있는가? 잘 생각해보자. 돈을 요구해라. 당신도 때때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봐라. 돈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가치에 자신이 있단 뜻이다. 당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만큼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다. 자신의 능력에 얼마한 가치를 매기느냐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이 비싸게 평가하는 어떤 가치를 당신이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감이 없어서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볼까? 당신은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벌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그 때문에 당신은 돈을 요구해야 한다. 적어도 당신이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이미 당신은 성공이 능력보다 신념과 태도의 문제란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성공 일지를 기록해라. 돈이 되는 일에 능력을 집중하라.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다. 당신의 시간을 돈 되는 일에 사용하라. 자신의 분야에서 돈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라.
아마도 지금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물론 돈 되는 일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다. 당신은 돈 되는 일이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쉽긴 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일수록 쉽게 돈이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도 가능한 한 빨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시간을 돈 되는 일에 사용해라. 더 많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 시간을 전문가로 자리 잡는 데 사용해라. 같은 시간 안에 당신이 버는 액수가 일을 맡긴 사람에게 지불하는 액수보다 크면 수입은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다. 많은 회사들은 필요한 인력에 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회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능한 한 빨리 사람을 끌어모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이 무엇인가? 누가 이 일을 맡아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질문해라. 수입이 곧 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돈을 잘 번다고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늘면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꼭 버는 만큼 쓰게 된다. 우리는 필요를 희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희망을 꼭 필요한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은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꼭 필요한 지출이란 것은 항상 늘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내 수입과 일치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을 때이다. 돈은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버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이다. 스스로 돈 버는 나귀가 되는 것과 돈 버는 나귀를 갖는 것의 차이는 바로 저축에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멈춰선 기차는 다시 달리기 힘들다. 중단하지 마라. 당신이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수입을 늘려가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물론 휴식을 취할 때도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래서 나도 내가 세운 중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꼭 쉰다. 나는 1년에 4번 휴가를 가며 그 중에 한 번은 3주일을 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란 것을 나는 직접 확인했다. 그러고 나면 더 집중적이고 충만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 밖에도 나는 그 시간을 활용한다. 나는 1년에 대략 150권의 책을 읽는데 그 가운데 50권을 휴가 기간 동안에 읽는다. 크리스마스 휴가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를 계획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는지 그 이유를 글로 적는다. 그리고 나는 주로 휴가 기간 동안 내가 배운 것을 기록하는 나만의 지식 사전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나의 모든 실수들은 가르침으로 바뀐다.